글로벌! 여기에 투자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냐. 4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걸 왜 안 샀어?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성장성도 갖춰버리는 주식. 이거 쓸어 담으면 됩니까? 매니저 빨리 티켓팅해요. NH투자증권의 유튜브 채널 투자 로그인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나라 이웃주식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안윤상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또 글로벌하게 아우를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또 모셔봤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최종 나왔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바보 한번 해주세요. 따부.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마워. 받아주는 거 보니까 오늘 기대된다. 지난 그 동영상이 네. 어우 핫하더라고요. 임쥐드래곤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임쥐 드래곤 이제 잘리는 건가요? 그 친구는 이제 회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 김한 연구원님은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시겠다. 예. 여기 고정 꽤 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이거 지금 저희 종목 추천 바로 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쓸어 담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뭐 영향을 받아서 크게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망가졌었던 기업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입니다. 특정 시점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고 그 이후로 지지분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정말 무척 궁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마음의 고심이 큰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행일 것 같아요. 여행에서도 상당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즈 산업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예. 크루즈인가?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루즈와 이게 연결이 됐어요. 뭐 아무래도 뭐 항해 자체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의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갔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카니발이라든지 노르웨이안 크루즈와 같은 업체들은 주가가 여전히 좀 바닥에서 좀 기고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보다는 상당히 아랫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겠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항공업체들일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말이야. 이순재 선생님. 예. 아직 꽃보다 할배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요. 해외를 못 나가죠? 그렇지. 예. 코로나 이 못난 놈이게. 델타 항공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손실 금액이 뭐 거의 125억 정도가 났었죠. 125억 달러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125억 달러예요. 호텔 산업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타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월 고점 대비 50% 이상 이야, 50% 예. 이상이요? 저 멘붕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어떤 나이키와 같은 업체들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 한참 터지면서 미국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걸 락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아주 냉각이 됐었었고 그래서 나이키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0-3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나이키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떡상한 기업? 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거의 뭐 4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400%. 미쳤다. 줌을 왜 안 샀어? 미치겠다. 이 업체는 조금 생경하실 수는 있어요. 펠로톤이라는 업체인데 그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홈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집에다 들여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업체가 조금 강점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운동기구에다가 어떤 터치스크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기 트레이너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추이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추이. 예,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용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인데 주가가 뭐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작년 3월부터 작년 11월 정도까지 강아지 기저귀 판매량 자체가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을 했다. 저희가 이 먼나라 이웃 주식을 더 빨리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시작되기 전부터 했었어야 지금 돈잔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백신 관련된
생산 회사 여기에 투자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냐. 근데 요거를 봐주시면은 좀 의외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요 백신주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표인데요.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대형 제약사 같은 데서는 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즘 미국에서 또 백시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이죠? 이게 두 가지 단어를 합성시킨 거예요. 백신과 베이케이션, 여행, 휴가 뭐 이런 것들이죠. 윤문식 씨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들어봤겠니? 아이고 그냥 요즘에 별다줄이요 별다줄 싸가지 없는 것들. 원래의 단어는 그냥 진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서 백신 맞고 여행을 다니는 약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올해 7월 달 정도면은 거의 접종률이 70%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고 휴가를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미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갖고 가면은 해외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건데 대한항공도 트래블 패스라고 해서 백신 여권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펜아! 왜? 안녕하세요. 팽수! 벤지입니다. 팽수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관광 쪽은 아예 백신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여행사 월드 비지터는 러시아에서 백신을 맞고 오는 패키지 상품을 내놨고요. 관광 수입이 중요한 몰디브. 외국인 관광객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에 한해 검체 검사를 하지 않고요. 무제한 입국을 허가하니까는요. 매니저 빨리 티켓팅해요. 백신이 경기 회복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맞긴 맞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데서는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경제 활동들이 재개화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주식시장 같은 데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준 씨는 좀 예상을 하셨나요? 치료제도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떡상할 기업. 바보야. 코로나 때문에 떡락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겠지. 빨리 적어 바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항공주인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것들 내지는 사우스웨스트 같은 것들은 연초 대비 뭐 30-40% 이미 올랐어요. 여행이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실제로도 최근에 사우스웨스트 같은 데서는 보잉에다가 737 맥스 여행기 같은 것들을 100대 정도 뭐 추가 주문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또 하나가 호텔 산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지역 간 여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인 호텔 업종이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들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연구님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연예인 많죠. 만나고 싶은 연예인 만나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 중에 한번 골라봐요. 만화 캐릭터인데 심슨. Oh no. I hate Kelly. 너무 좋아, 너무 좋아. Yeah, I like you. I like you, Mr. Funky.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리조트 산업이라든지 카지노 네. 업종들인 것 같아요. 종목명 자체는 상당히 생경하실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윈 같은 경우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마카오라든지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호텔과 카지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체예요.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이전 수준까지 뭐 주가가 회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MGM 리조트 같은 것들은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데에서 카지노 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네. 부동산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윈 리조트보다도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더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크루즈 산업은 아직까지는 많이 이전 수준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일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 IB들이 크루즈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들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긴 하지만 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같은 데서는 백신 접종을 2회 접종 다 만료했을 경우에서는 크루즈 운영을 7월 달부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추후에 실적이 가시화되면 더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윤상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컨텐츠 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요. 디즈니가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했어요. 뭐 올해 여름쯤에는 아마 한국에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것들, 핸드폰이나 어떤 외부로 볼 수 있는 OTT 산업에도 좀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성장성도 갖춰버리는 주식이 돼버려서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백신 도입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반등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화상회의, 뭐 재택근무 이런 게 익숙해지고 인터넷으로 장 보는 게 더 편해지고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 생활은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장 어딜까? 점점 이제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를 상당히 잘 활용한 업체가 뭐 일본의 KS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주력 산업은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또한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들이거든요. 회사들의 성장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소프트뱅크 그룹이라고 하는 시총 2위 업체가 있거든요. 키엔스라는 업체가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도 탑5 안에 드는 견실한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팔로우업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너무 이렇게 뭐 빨리 먹으면 체해요. 네.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면서 소화를 잘 시켜야지. 앉아서 먹고 위에서 뱉어야 되거든요. 야, 또 아니 마무리할 때 아주 좋다니까. 야, 미쳤다. 나는 마무리 전문인 것 같아요. 서서 응가예요? 추천한 종목 잘 들으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안윤상님이 해외 주식 한 주를 사신다. 5인 미만으로 해서 회식을 쏘겠습니다. 저 그날 시간 됩니다. 네? 언제인 줄 알고? 일단 돼요. 같이 한번 밥 먹고 싶어서. 투자 로그인 먼 나라 이웃 주식. 이번 편에서도 많은 것을 좀 배웠습니다. 김한 연구원님 오늘 같이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긴장도 많이 했지만 좀 되게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 많이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Mr. King.